자, 미치,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이태리 요리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할머니 이태리 오래 살았잖아요. 그 많은 이태리 요리 중에서 우리 바쁜 아미치들을 위해서 가장 영양가 많으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 준비했거든요. 자, 그럼 할머니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조수가 있어요. LG 디오스 인덕션이 할머니가 요리하는 걸 도와줄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분들도 인덕션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만들어 볼 건 알리오 올리오 페페론치노예요. 파스타의 유래가 이태리 남부 나폴리 지방의 농촌에서 시작한 거래요. 그러니까 농촌에 올리브밭이 많잖아요. 그 올리브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 부인들이 만들어준, 아주 쉽게 만들어준 파스타가 바로 알리오 올리오 페페론치노.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알리오 올리오 같은 경우는 면에도 간을 해야 하고 소금이 들어간 면수를 사용해서 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소금을 좀 물에다 넉넉히 뿌려야 하더라고요. LG 디오스 인덕션은 AI가 학습되어서 물이 끓으면 알려주더라고요, 얘가. 그러면 물이 끓는 동안 한번 다른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이 녀석이 제대로 알려주는지 한번 봅시다. 마늘을 다져서 넣으면 향이 풍부해지고 편으로 잘라서 넣으면 식감이 좋잖아요. 넌난 좀 욕심 많잖아. 두 가지 다 버전을 해볼게요. 누나가 한번 마늘을 다져볼게요. 나머지는 편마늘로 썰어줄게요. 여러분들 이태리가 참 재밌는 게 북부는 쌀 농사가 발달해서 리조또를 좋아하고 남부는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지니까 이렇게 올리브 이용한 파스타들을 많이 하죠. 두 가지 스타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아미치들 여기 보이시죠? 페페론치노. 이게 페페론치노가 고추란 뜻이거든요. 페페론치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제철 홍고추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아미치들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게 집에 있으면 이걸 쓰셔도 되고 고추철이다 그럼 이걸 쓰셔도 되고 오늘은 할머니가 요거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너도 여기 합류. 오케이, 됐다. 자, 마지막으로 파슬리도 다져볼게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 파슬리를 프레체몰로라 그러거든요. 어디나 참견 잘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약방에 감초라 그러죠.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아유 너는 꼭 프레체몰로 같구나 그렇게 말들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 프레체몰로는 어디나 들어가는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후 물이 끓기 시작해요. 화력을 조절할게요. 어머, 얘 좀 봐. 우리 아미씨들 들으셨죠? 얘가 그렇게 신통해요. 말로 알려주네. 이제 물 끓을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니까 면을 넣어줘야겠죠? 끓을 적에. 오늘은 제가 2인분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1인분이거든요. 요런 도구도 있고 요런 도구도 있어요. 우리 아미씨들은 어느 게 더 좋으세요? 할머니는 오늘 이걸로 할까 봐. 자, 이렇게 1인분이죠. 그 다음에 또 2인분. 이렇게 하면 이게 2인분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셰프들처럼 쫙 넣어봐야 되는데. 끓는 온도에 도달했어요. 내용물을 확인해주세요. 얘가 이제 끓는다고 알려줬는데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 이제 파스타 넣어볼게, 할머니가. 아이고, 실패했다. 할머니 이거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자, 이제 파스타 삶을 때 논나만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게 파스타 만들 때 쓰는 세몰리나 가루거든요. 요거를 한 스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여러 사람 거를 끓이니까 물이 걸쭉해지면서 전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집에서는 조금만 하니까 좀 전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요 정도, 티스푼 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맛있게 되라. 우리 아미씨들도 혹시 어머 저거 세몰리나 사야 되나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냥 집에 있는 밀가루 중력분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요 밀가루 넣으실 적에 혹시 조금 더 많이 넣으시면 잘못하면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만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7분 정도 익혀주시면 그야말로 알덴테 같이 돼요. 자, 이제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늘을 볶아야 되는데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한 올리브
보여드릴게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 결혼식 때 이런 거를 선물을 주더라고요. 답례품. 근데 요런 걸 꼭 붙여서 줘요. 이게 뭐냐면 콘페티라 그래가지고 그냥 설탕에 절인 과자예요. 설탕 졸인 건데 사람들한테 너 결혼 언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나 콘페티 언제 먹여줄 거야? 이렇게 늘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콘페티를 하나 묶어서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답례품으로 준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 친구들이 시실리 출신이어가지고 시실리에서 생산된 올리브 오일이라고. 자, 병 예쁘죠? 시실리는 아주 태양이 강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실리의 그 상징이 태양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아주 넉넉하게. 오, 얘는 화력이 금방 세네. 오일을 아주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썰어둔 마늘을 여기다 넣으시는데 아주 튀기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뭉근하게 맛있게 익어라. 그럴듯한 냄새가 올라오네요. 자, 이제 마늘이 이렇게 익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홍고추 썰어놓은 걸 넣으시는데 홍고추 없으시면 그냥 청양고추 넣으셔도 돼요. 자, 이 정도만 넣읍시다. 여기 면수를 2국자 정도 넣어가지고 다시 볶아줄게요. 아우, 경쾌한 소리가 나죠? 여기다가 이 면수를 넣어주는 이유가 아까 요거 넣었죠? 세몰리나. 요게 들어간 물이 이 올리브 오일하고 서로 아주 조화롭게 같이 만날 수 있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대요. 파스타 면이 익었거든요. 이거를 옮겨서 이 소스랑 어우러지게 조금 더 익혀줄게요. 면수가 좀 쫄고 있으니까 한 국자 더 넣어줄게요. 자, 이거 자꾸 섞다 보면 이 면수가 쫄아서 버터 녹인 것 같이 노릇노릇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저어주시면 파스타 면에 소스가 배에 들어가서 더 맛깔스럽게 되죠. 우리 친구분들 여기 버터 녹은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죠? 자, 이제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됐으면 불을 꺼주세요. 알았어. 고마워. 불을 껐죠? 여기다가 아까 다져놓은 파슬리를 쫙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쁘죠?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정도만 이렇게 파슬리 위에다 살짝 이렇게 해서 힘 좋은 셰프들은 이렇게 만대가루로 이렇게 프라이팬 이렇게 하잖아요. 할머니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주걱으로 부지런히 저어줄게요. 자, 이제 맛있게 된 것 같죠? 이제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알리오 올리오 페페론치노 완성됐어요. 자, 이제 논나가 맛을 봐야겠죠? 미안해요, 할머니 혼자 먹어서. 할머니가 해놓고 맛있다 그러면 좀 실례지만 맛있네요. 근데 여기다 들기름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 가끔 들기름에다 이렇게 해서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들기름, 올리브기름 다 오메가3가 그렇게 많대죠. 근데 들기름에 오메가3가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동서양의 만남. 어머, 정말 맛있어요. 올리브 기름만 한 거보다. 여러분들 꼭 들기름도 같이 넣어서 드셔보세요. 이번엔 논나가 새로운 소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태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같이 피자나 스파게티나 어느 요리에나 얹어 먹는 게 토마토 소스거든요. 그래서 쉽고 간편하게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마늘부터 먼저 다져줄게요. 자, 알뜰하게 끝까지 다 합시다. 양파도 마늘처럼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아우, 누가 양파 쓸면서 울면 눈이 뻐진다 그랬어. 아우, 매워. 자, 그 다음에 불 켤게요. 프라이팬이 좀 가열이 되면
올무기름을 두르고 마늘부터 넣고 볶아주세요. 이 녀석이 화력이 너무 세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양파도 이제 노릇노릇하게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익은 토마토. 아주 예전에 처음 할머니가 밀라노 갔을 때, 그러니까 46년 전이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초대받아서 이 소스를 얹어가지고 스테이크를 구워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야채에서 나오는 물이 가장 좋대죠. 여기에는 두꺼운 냄비를 해가지고 물 하나도 안 넣고 이 토마토에서 나오는 물로만 조리가 되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뭉근한 불로다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구우는 거거든요. 곰탕 구우듯이. 이 소스는 한 3시간 정도 가끔 저으면서 끓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LG 디오스 인덕션은 전기 효율이 높아서 낮은 전기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끓여야 되는 소스 같은 거는 이 옆에 붙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젊은 분들 얼마나 바쁘죠. 요즘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이런 인덕션의 화력이랑 시간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진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끓이시다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중간에 이 오레가노를 넣어서 풍미를 더해 주시면 아주 그럴듯한 토마토 소스가 되죠. 끓는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국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 조금 더 불을 올려주셔도 돼요. 이때 오레가노를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할머니가 3시간을 계속 끓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친구분들 지루하신데. 그래서 할머니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똑같은 토마토의 동량이었는데 3시간을 구우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피자나 스파게티 같은 데 얹어서 드시는 거죠. 조금 데펴 볼게요. 요거 누를 때마다 재밌어. 좌측 후면 번호를 선택했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요거 익을 동안 할머니 또 스테이크 한번 익혀볼게요. 고기를 구워볼게요. 기름 부은 다음에 팬을 달궈볼게요. 어머 세상에 금방 팬이 달궈졌어요. LG 디오스 인덕션은 쿼드 인버터 기술로 정말로 빨리 달궈지네요. 고기를 빨리 넣어야겠어요. 맛있는 냄새. 고기는 센 불로 빨리 익혀야지 육즙이 안 빠져서 맛있는 거 우리 아메치들 다 아시죠? 어머, 오늘 고기 맛있겠어요. 할머니 소스에다가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아메치들 요즘 얼마나, 우리 워킹맘 특히 얼마나 바쁘세요. LG 디오스 인덕션이 요리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부엌에 오랜 시간 있지 않아도 뚝딱 한 상 차려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고기가 노릇노릇 앞뒤로 익어지면 그 위에다가 이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고기를 듬뿍 얹은 피자 같은 맛이 나요. 이런 농도로 고기가 익으면 여기다가 소스를 뿌려주세요. 오, 너도 벌써 다 익었구나. 구수한 냄새. 이태리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냄새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태리 가고 싶은 향수병이 도질라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맛이 배면 그 다음에 그냥 불 끄시면 돼요. 자, 이제 완성됐거든요. 이제 접시에 옮겨서 서브하기 전에 아니면 드시기 전에 파마산 치즈를 좀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 취향이죠. 팁을 하나 드릴게. 치즈는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대요. 맨손으로 만지면 맛이 변한대. 그래서 꼭 손 닿지 않게 하신 다음에 랩으로 싸시거나 아니면 밀봉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라고요. 그럼 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 아까 파슬리 다진 거 남았잖아요. 이것도 파슬리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넉넉하게 뿌려서 드시면 되지. 아까 퍼스트 해드렸지? 이제 세컨드도 완성됐어요.
이 디오스 인덕션이 이게 좋더라고. 보여줄게. 행주를 한번 닦기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닦기만 하면 그냥 새거 같이 돼. 그래서 얘가 마음에 들어. 또 세수시켜주는 거야 내가 지금. 됐다. 금방 하얘졌죠. 이게 좋더라고. 마지막으로 디저트도 있어야겠죠. 이태리 사람들은 꼭 식사 후에 마지막 코스로 단 걸 먹더라고요. 입가심 겸 할머니가 그래서 판나코타라는 걸 준비하려고 그래요. 만들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맨 먼저 이 판젤라틴을 찬물에 불려주세요. 이렇게 찬물에 목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생크림과 우유와 설탕을 냄비에 넣어주세요. 우유 200ml. 그다음에 휘핑크림. 휘핑크림은 꼭 동물성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휘핑크림도 200ml. 알뜰 주걱으로 긁어낸 다음에 여기다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정확하게 50g 됐죠? 우리 아미씨들 이게 바닐라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닐라빈의 배를 반으로 갈라서 긁어내가지고 냄비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바닐라 향이 나네, 진짜로. 요건 또 반으로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불을 켜고 뭉근한 불에서 살짝 저어주시면 돼요. 판나코타라는 그 단어 속에 어떤 데저트인지 설명이 돼 있죠? 판나는 생크림이고 코타는 익혔다. 이게 이태리 북부 브란스하고의 국경인 피에몬테 지방의 후식이에요. 이렇게 김이 올라오면 불을 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머, 그 사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졌어요. 물컹물컹해졌네. 요거를 꼭 짜셔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들어갔다. 이 젤라틴이 녹을 때까지 또 저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젤라틴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저으셨으면 체에 한번 걸러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체에 걸러서 예쁜 컵이나 푸딩컵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3시간을 굳히셔야 되거든요. 할머니는 이 컵에다 할게요. 이 컵은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와인잔이거든요. 촬영하시는 제작팀이 4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일하시고 나면 당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분배를 잘했나? 거진 잘했네요. 이거를 냉장고에서 3시간 정도 굳힌 다음에 꺼내서 차가울 때 드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냉장고로 얘네들 이사시킬게요. 판나코타 아까 준비해서 넣어놨었잖아요. 한번 굳었나? 볼게요. 와, 제대로 굳었네요. 말랑말랑하게. 우리 친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잘 굳어진 판나코타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얹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황금향이라 그러든가 귤맛 나는 거. 요거는 블루베리.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뭐든지 얹으셔도 되죠. 자, 이제 판나코타 완성입니다. 자, 한번 또 먹어볼까요? 어머, 제대로 굳었죠? 먹어도 볼게요. 맛있어요. 오늘은 논나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태리 정통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그냥 남의 나라 음식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보시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분들도 이번 주말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과 간단한 이태리 음식 준비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자, 그럼 논나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매형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차오 미치.